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타프티 강독을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나갈 주제는요. 페이지 96페이지고요. 19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창조자의 불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97페이지에 있는 이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볼틱체로 되어 있는 질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좀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어떤 탄식 섞인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럴 때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일이 계속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뭔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이런 질문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 태도를 취했던가요? 어떤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열등감도 느끼고 이제 그런 형태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오늘 타프티 주제에서 이 질문은 그런 쪽으로 가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죠.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생각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세상과 점점 고립되고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점점점 단절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생각이 더 많아져요. 생각이 골똘해지면서 이제 하나의 감정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죠. 그래서 뭔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고 뭔가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생각으로 굳어지나요? 이런 생각이 계속 지속되면은 내 운명은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타프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것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골대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공이 있고 이제 승부차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공이 여기 있으면 골대잖아요. 골대, 골. 목표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골대, 목표 지점. 이 공을 이 골에다가 넣어야 골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고 우리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이 있는 위치가 이게 현재 상태가 되겠죠. 이 공에 위치가 있죠. 정해놓은 위치. 자, 심판이 공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생깁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골대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의 위치에 맞게끔 발을 차야 되는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하니까 헛발질, 헛수고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위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 정위치, 이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타프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 상태로 이 위치로 가야
그 다음에 왜 안 풀리는지가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헛발질을 하는 위치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눈 감고 헛발질 하는 거야. 눈 감고 헛발질 하다 보면 때로는 공을 맞춰서 찰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공 하나를 우연히 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헛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공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들어가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냥 힘들다. 공 하나를 넣긴 했지만 힘들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을 차는 건 원래 힘든 거야. 나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어. 대대로 원래 공 차는 건 힘든 거란다. 원래 그게 그라운드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수를 해주겠죠. 그러나 트랜서핑 타프티에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네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 위치로 네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너의 노력이 헛수고였던 거야. 그 노력을 우리는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부 의도라고 합니다.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펜듈럼과 맞서 싸우려고 애를 쓰는 형국. 이것이 바로 뜻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트랜서핑 원리에 따르면요. 그러면 우리가 뜻대로 안 풀리고 자꾸 미궁에 빠지고 자꾸 꼬여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뭘 먼저 해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현실에 손을 대게 돼요.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점점 미궁에 빠진단 말이죠.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빨리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현실을 보는 깨어난 상태로 돌아오는 이게 급선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내면이 먼저 제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 인식을 명확하게 에너지적으로 트랜서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면이 정리되고 안정되고 밝아지고 할 때 비로소 외면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된 현실이 다시 복원되고 회복되고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더 강해지면 이제 이러한 현실이 끌려오는 거고 이것이 현실을 창조한다 얘기하는 거죠. 이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헛발질. 그래서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헛발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 헛발질을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달팽이라고 표현하죠. 이 책에서는 달팽이. 그러나 우리는 이 뭐가 돼야 된다? 불꽃을 발하는 반딧불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위치라는 게 뭡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서는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타프티에서 말하는 이 합당한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가짐,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조자의 불꽃. 불꽃은 불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죠? 빛나는 거. 빛이 납니다. 그 밤에 불빛이 켜져 있는 곳으로 나방들이 막 돌진을 하죠. 몰려들죠. 그리고 사람도 얼굴이 환하고 온화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가기에 평온함을 느껴요. 다가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게 바로 빛을 바라는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사물이든 빛이 있는 곳에 뭔가 다른 것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불꽃을 바란다. 이것은 빛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빛을 밝힌다는 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내부 의도가 아니라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잘못된 위치가 있죠. 잘못된 위치. 헛발질하는 위치. 그게 바로 내부 의도의 위치예요.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거야. 내부 의도는 곧 내 의지로 뭘 해요? 과거를 향해서 이미 펼쳐진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고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일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 의도는 뭐예요? 이것은 흐름을 살피고 흐름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디서부터 와요? 미래에서부터 오고 미래로 향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현재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이 흐름, 여기에 관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 타프티에서는 미래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죠. 내부 의도에서는 뭐예요, 이게? 과거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과거에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 굴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헛발질하는 위치다. 이것이 정위치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머리 중심. 이것을 트랜서핑 1.0에서는 마음이란 표현으로 나와 있었는데 머리를 사용한다, 생각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나 행동으로 번역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머리에서 들어오는 생각조차도 펜듈럼으로부터 주입된 생각,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각이라는 거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편안한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나를 쉬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머리만 비대해진 AI. 그러나 외부 의도의 흐름을 따라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반딧불의 존재인 사람들은 뭘 사용해요? 마음이 아니라 영혼.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얘기했죠? 영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직감 또는 가슴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 차이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서핑 1.0 버전과 비교해 보시면 타프티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딧불이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미래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창조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는 이걸 창조라고 얘기 안 하죠. 과거에 대해서는 미련, 집착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창조자의 불꽃을 발하자, 밝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말로 곧 선택권의 위치로 돌아와라. 우리의 정 위치는 어떤 위치냐?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위치. 어떤 선택권이에요? 다가오는 프레임을 통제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손대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선택권을 지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동화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 플러스 행동. 이걸 의도라고 그러죠. 의도의 조율.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방향으로, 내가 심상화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행동과 태도를 함께 일으켜준다. 그것이 의도다. 이게 바로 정위치다. 이게 곧 선택권을 가진 자의 태도다. 이게 바로 창조자의 불꽃을 밝히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점프할 수 있다.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가볼게요. 영화 속에서 잠이 들었다고 상상해보거라. 그 상태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영화는 너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돌아간다. 이 그림을 또 다시 봐야겠죠? 타프티에서 기본이 되는 그림. 이 필름,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은 하나의 필름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그 필름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필름이 있고 무수한 필름은 무수한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있는 이 필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지나간 시나리오, 필름은 손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필름 안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죠. 미래 프레임을 비춰라. 다가오는 프레임, 다가오는 영화 필름을 끼워 넣어라, 현실에. 그럴 때 너의 시나리오도 바뀔 것이다. 이게 바로 현실 변환이다.
영화가 마음에 안 들면 영화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필름 바꾸는 거죠. 영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스크린 붙잡고 거기 배역들 앞에 가가지고 그만 소리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헛수고다. 헛발질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또 유혹이 있냐면요. 이 창조자의 불꽃과 대비되는 용어가 여기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지배자의 불꽃 이런 표현을 써요. 지배자의 불꽃은 뭐냐면은 현실의 지배자 할 때 그 지배자가 아니에요. 트랜서핑에서 현실의 지배자 얘기하는 그 지배자는 창조자란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자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현실과 맞서 싸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의 불꽃을 태운다는 것은 열을 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현실을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선 뭐예요? 인간관계에선 지배하려는, 통제하려는 욕구로 나오는 거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 그래서 뭐예요? 자녀도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어때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지배자의 불꽃이 튀는 거죠. 이 불똥이 이제 잘못 튀면은 화재가 나요. 화재. 부부간에서도 남편과 아내 서로가 지배자의 불꽃을 튕기려고 하죠. 이 따가운 불꽃이 몸에 닿으면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화염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배자의 불꽃, 이게 바로 하나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유혹이다. 왜 유혹이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위치,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택권을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선택권인데 잠든 상태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선택권을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 존재 자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잠든 상태에서 쓴다는 것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몽유병이 있을 때 깨어난 사람처럼 움직이지만 잠든 상태잖아요. 잘못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계단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든 상태에서 쓰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권위를 누리고 있다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배자의 불꽃을 튕튕튕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나요, 불나. 결국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메슬로우 욕구 이계론 보면 자아실현 욕구 밑에 존경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욕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실 트랜서핑 영역에서 오면은 이러한 욕구 이계에 있는 피라미드 자체는 뭐예요? 잠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욕구이계론에서 자아 초월 욕구로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난 상태, 곧 트랜서핑의 정위치로 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모든 욕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깨어있다고 보진 않아요. 무의식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잘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에 가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위치에 왔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프레임을 움직인다. 다시 이 그림을 봐야겠죠? 다가오는 프레임을 움직인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세요. 유용함 찾기만 하세요. 다가오는 프레임을 움직인다. 다가오는 프레임을 심상화해야겠죠? 이것을 목표 프레임, 미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지나간 것을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손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심지어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건 과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 자체가 목표가 돼서도 안 돼요. 물론 상담에 상담 목표라는 게 있죠. 상담 목표라는 게 설정을 하죠. 상담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상담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끝난 게 아닙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미래 프레임을 비추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향해야 돼요.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에너지 정화를 하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유의 여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헛발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나가는 거, 다가오는 프레임, 다가오는 시나리오, 다가오는 현실, 다가오는 나의 미래.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다가오는 미래, 그것을 끊임없이 비추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움직인다. 예,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프레임을 움직인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예, 정의치로 왔으면 해야 될 거. 두 번째, 정의치로 왔으면 자신을 움직인다. 세 번째로 자신을 통제한다. 예.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변화를 하란 얘기예요. 움직임은 뭐예요? 변화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죠. 움직이는 건 변화죠. 예, 그래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은. 그래서 자신을 움직이라는 얘기는 변화를 지향을 해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개선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개선은 어떤 의미냐면 펜듈럼이 요구하는 스탠다드, 그 표준에 맞추는 획일화된 변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펜듈럼의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다른 말로 자기 성장이란 표현을 쓰는 걸 제가 선호한다고 그랬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성장. 그래서 이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은 새로운 것을 더 씌우는 게 아니라 펜듈럼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변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착한 아이가 돼야 되지.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야. 넌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야. 너는 의사가 돼야지. 자, 이 모든 펜듈럼의 메시지로부터 주입받은 것을 뭐예요? 걷어내는 거. 예, 걷어내는 거. 깨끗하게. 걷어낼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빛을 내는 창조자의 빛을 발하는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더 씌우는 게 아니라 입혀진 것을 걷어낼 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자의 불꽃을 틔우는 반딧불이 이미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라고 그랬죠. 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나를 개조시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입받았던 것을 하나하나씩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거라고요. 그 프로그래밍 된 거를. 그게 변화예요. 트랜스핑에서 말하는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지향을 해라. 이게 자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 발전. 99페이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펜듈럼에 복무하는 변화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100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자의 불꽃을 피우는 것이다. 창조자의 불꽃은 이 세 가지를 할 때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안에 창조자의 불꽃을 발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반딧불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보너스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현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do it 해야 된다. 뭐예요? 행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방구석 트랜스퍼가 아니라고 그랬죠? 행동화. 직접 그와 관련된 것을 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유용함 찾기는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달팽이들, 그러니까 다른 펜듈럼에 포획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용함을 끌어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나와 모든 이들에게 유용함을 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프레일링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강점, 장점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주고 칭찬을 해줘 보세요. 이게 프레일링이자 곧 상대방에게 유용함을 찾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역시 창조자의 불꽃을 발하게 된다. 창조자의 불꽃을 반짝반짝반짝 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할 때 이 빛 안으로 어두움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향기를 발할 때 이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이 내면의
중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으로부터 현실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기본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자의 불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면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1, 2, 3번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전환시키는 것, 이게 창조자의 불꽃을 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자의 불꽃을 발할 때 나머지는 결과다. 현실 변환, 결과다. 원하는 관계, 변환, 이거 결과로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창조자의 불꽃을 발하는 사람은 곧 반딧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딧불이는 유용함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달팽이들은 뭘 찾아요? 유해함을 찾는 사람들. 유해함을 과거로부터 끄집어내는데 전문가들, 달팽이들, 펜듈럼의 좀비들. 그러나 트랜서퍼는 뭐 하는 사람들? 과거에 어떤 시련이 있었든 유용함을 찾아내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원하는 프레임을 비추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을 밝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먼저 밝히는 사람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나 자신을 밝히는 사람들, 결국은 내 주위를 환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결과다. 그 결과 나의 관계가 바뀌고 원하는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죠. 이게 현실 창조예요. 예.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지, 나는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예? 불꽃이 다 꺼져 있는 달팽인데 아무리 심상화를 한들 되겠냐고요. 그래서 요 관계를, 큰 그림을 먼저 잘 간직하시고 다시 한번 창조자의 불꽃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적용이 실제로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타프티를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실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